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본방에서 다 못 달았던 법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덧탐사? 예. 참. 덧탐사의 그 경찰 지금 고발돼 있는 거. 고발됐죠. 예. 혐의는 뭔가요? 혐의는 공동주거 침입하고 그 보복 범죄 두 가지인데, 공동주거 침입은 이게 이제 변호사니까 법률상 기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집에는 안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현관문 앞에 현관문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공동 거주고 그 저 실평수 분양평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평수 안에는 다 들어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법적으로 불리하군요. 예, 그래서 현관문을 누가 열고 들어갔다고 한들 내가 억지로 개방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출입하면서 열어주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거의 주거권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내심의 의사가 분명히 추단되는 경우, 즉 한동훈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의 가족들이 내 현관 안으로 들어오고 내 집 문 앞에까지 오는 게 싫어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추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문 바깥쪽, 그렇죠. 문까지만 접근 가능하다 이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공동주거 침입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4분인가 5분이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럼 다수가 가면 이게 자칫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 특가법상의 공동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이게 말하자면 권력자들에 대한 취재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맞는 얘기지만 현행법상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용되려면 그 아파트 어떤 경비실 앞에서 이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게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게 도어 스태핑이죠.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집 앞에 이렇게 말하자면 대기하고 있다가 흔히 뭐 죽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는 게 도어 스태핑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도어 스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에는 논란이 분명히 있군요. 법적으로 이게 유사하게 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천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취재를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전부 다 벌금형 나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겁니까? 공간적으로는? 사실 뭐 이게 이제 거기가 공적 인물이 또 혼자 사는 데도 아니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택이니까. 사택이잖아요. 이게 어떤 공간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사택이란 말이죠. 사택이다 보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 해친다. 라고 하는 게 기존 판례의 태도로 보여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무리가 있는 행위였군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놓고 보자면 보복범죄, 즉 이분 그 한동훈 장관이 이것도 참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량을 추적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해서 갔던 것. 저는 이게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인물이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취재를 대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것이 취재윤리에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뭐 이 차를 생방으로 쫓아갔다든가 이런 거는 방심위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 전에 근데 이게 공적 인물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물론 프라이버시의 영역도 있지만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되는가, 또 설령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취재하는 기자들을 그렇게 고소고발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그 고소고발이 돼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지위가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을 만나겠다고 갔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피해자 면담, 피해자를 강제 면담하려고 했다.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 인물이란 말이죠. 그 부분은 저는 지나치다. 그럼 덧탐사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공동주택 주거지 안에서 주거 침입 같다는 거. 그런데
이 더 탐사에 모르겠습니다. 그 첼리스트란 분이 본인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이제 이 진술을 하지 않았. 진술을 했다는 것이 경찰. 네네네. 그런데 이 더 탐사 저는 판단을 보류하고 싶은 게 더 탐사의 다른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해소됐지 않았죠. 예. 그 이세창 전 총재. 그러니까요. 그게 뭐 이렇게 다 안다는 듯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 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100% 믿으려면 예. 그 첼리스트라는 분도 남자친구였던 글쎄요. 그분한테 예. 거짓말을 했다는 게 되고 예. 이 이세찬 전 총재도 더 탐사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깨끗이 그 첼리스트라는 분이 나 그게 어떠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그 해명만 가지고 그래. 이러기에는 좀 더 탐사의 취재가 아직까지는 네. 분명히 짚어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좀 확인해야 될 네,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둘 다 거짓말을 했다. 네. 근데 그럼 둘이 입을 그러니까요. 맞췄다는 얘기인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벽 예. 3시까지 있었다라든지 자정 넘어서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예. 그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그러니까 입을 그런 맞출 부분도 이유가 있나요? 한번, 이세찬 예. 씨하고 저기하고가?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해명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처음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김의겸 의원을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네. 너무 섣부른 것 아니었냐 질문이. 그런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첼리스트란 분의 그 녹취를 듣고 나선 아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 질문은 할 수 있겠다가 제 기자적 그렇죠. 판단. 질문은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뭐 확정적으로 당신이 몰아붙일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녹취를 들었는데 근데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총재 네. 그분의 말까지 들으면 그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그 질문이나 더 탐사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탐사가 좀 무리한 왜 약간은 그 뒤에 취재 방식은 뭐 왜 안 해도 될 저 무리한 어떤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도 그런데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혹은 해소가 돼야죠. 분명히 더 어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총연맹 전 총재란 분의 발언은 왜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동일한 진술을 했는가 이 그러니까요. 더 탐사에.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탐사의 주장에 또 따르면 제가 한번 그래서 이게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네. 더 탐사의 주장을 들여다본 겁니다. 제가 네, 네. 이 사건의 팩트를 들여다본 게 아니고 네. 더 탐사의 주장을 들여다봤더니 그 더 탐사의 주장은 밤 10시인가부터 그 동선 체크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의 동선이 10시 이후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것도 이때까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물론 사실은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 항상 입증 책임이 있게 예, 마련입니다. 예. 그건 이제 법정에서는 그래요. 예. 근데 언론에서는 예.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의 답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확인에 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도 물론 사실은 그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이 조금 더 정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탄탄한 그렇죠. 입증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여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나 거기 더 탐사가 보도한 걸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팩트들은 있다.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더 탐사가 계속 한다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만 이 얘기는 반드시 덧붙여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이 정치 깡패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저는 여기서 왜 정치 깡패라는 얘기를 굳이 했을까? 네. 이런 취재 태도는 기자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거다라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돼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공적 인물,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자제했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정치 깡패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본인에 대한 취재를 정치적인 음모,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다. 날조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정치 깡패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 뒤에는 소위 야당에 대한 공격 이 칼날을
뒤에다가 숨기고 근데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다 떠나서 어떤 한 장관의 워딩이나 이 어법은 장관으로서는 그리 썩 어울리는 어법은 분명히 싸우자는 아니에요. 얘기예요. 분명히 싸우자는 아니에요. 얘기예요. 그거는.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싸우자는 예를 들어서 얘기죠. 여당 정치인, 그것도 전투적인 정치인의 어법이지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어울리는 봐왔던 어법은 아니에요. 보면. 예. 네. 그 뭐 장관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 정도 의혹이면 본인으로서 굉장히 명예를 훼손됐다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네. 정말 화가 나겠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런데 이 보도한 어떤 의혹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물은 쪽에서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충분히. 네. 그러면 질문을 하는 쪽도 그렇고 대답을 하는 쪽도 그렇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차분하게 상대방대로 확인해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세창 전 총재는 왜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더탐사 기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얘기를 당연하다듯이 진술을 했느냐. 그다음에 첼리스트의 증언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연기도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연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언제까지 어디 있었고 과연 이분이 있던 때, 그리고 또 이세창 총재는 또 언제까지 어디 있었고 한동훈 장관의 그날 동선은 어떻고 네. 이런 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될 사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1번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세창 전 총재랑 그 첼리스트 부분이 진술이 겹치는 부분. 이건 왜 도대체 어떻게 겹치는 거지? 그렇죠. 둘이 의논을 할 둘이 일은- 의논을 했을까? 둘이 의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텐데. 둘이 의논을 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나?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이해가 궁금해요, 될 만한, 저는. 그렇죠. 궁금하죠. 그것도 대상도 양쪽 다 기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은 소위 전 남친에게, 한 사람은 기자에게. 예. 근데 진술이 겹쳐. 둘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네. 없고. 그리고 예. 입을 왜 누구를 맞춰요?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의문이 분명한 가시지가 거는, 않아요. 그 첼리스트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분 말씀을 일단 진실로 감안하고 듣고 싶은데 네. 나머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아니, 뭐 더탐사도 왜냐하면 더탐사도 만약 이 취재가 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탐사도 굉장히 피해를 본 언론사니까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언론사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탐사 입장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더탐사가 진행하는 어떤 확인 작업들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딱 깨끗이 그 찰리스트 한 분의 어떤 말로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후에 동선도 그렇고 아까 그럼요. 말씀 이 의혹은 왜 이세찬 전 총재는 그렇게 발언을 했는가 예. 최초에.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연루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분들의 동선은 실질적으로 어땠는가? 예. 경찰의 포렌식은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있었다면 10시 이후에 그 자리에 없는 걸로 나왔는가? 이런 어떤 팩트들이 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보면. 예. 그러니까 동기가 그 첼리스트는 그 전 남친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예, 거짓말을 그랬다는 했다. 게 이분 말씀이죠? 예. 예. 이생차 씨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해보면 뭐 본인의 지위를 과장하기 위해서 나 누구하고도 친하고 예, 누구하고도 예. 친하고 내가 방귀 깨나 꾸는 사람이야. 그 동기가 서로 다른데 왜 내용이 팩트가 겹치냐고요. 똑같다 이거죠. 둘이 얘기하는. 둘이 그러니까 둘 겹치는 다 부분이 거짓말을 있어요. 했다. 지금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둘 다 거짓말을 했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근데 둘 다 따로따로 거짓말을 하는데 내용이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꽤 많죠? 예. 뭐 노래를 뭐 불렀다 여기도 뭐 겹치는 그런 거예요. 것도 예. 그렇고 뭐 하여튼간에 시간대나 뭐 자정 넘어서 해서 3시까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글쎄요. 시간대는 겹치. 예, 그런 거를 어떻게 근데 각자 따로 저는 거짓말을 경찰 했는데. 조사 결과 나왔나요, 그거? 포렌식?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직까지 경찰 아직까지 조사랑 약간 모르겠습니다. 보도랑 예,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것 같아서 뭐냐면 확인이- 더 탐사 주장은 10시 이후에 동선들 그게 핸드폰이 일시에 꺼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0시 이후에 더 탐사는. 네. 근데 경찰이 포렌식이 10시 이후에도 여전히 다 흩어져가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네, 그건 한번 그러니까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언론사에 정말 명예가 걸려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한 장관의 장관의 명예도 걸려 있고 대통령의 명예로 걸려 있고요. 예. 절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뭐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네. 예. 자 민주당 수사 예. 본방에 잠깐 짚어봤지만 네. 수사의 어떤 그 흐름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건. 네, 뭐 흐름은 지금 첫 번째 김만배 입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 정진상에게 실제로 돈이 갔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로 돈을 줬다 내지는 돈이 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받았거나. 있었냐. 예. 지시 방조 예. 뭐 이런 게 했느냐.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쭉 보면서 지금 언론의 그 첫 번째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피의 사실 공표가 너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공표된 피의 사실이 공식 문서에 또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나 언론 보도 중에 예, 들은 말을 썼는데 그 들은 말이 어디 확인된 건 아닌 말이 확인되지 않은 많거든요. 말들이 예. 많이 나와요. 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 재판에서 언론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소위 권력형 비리 그 다 없어졌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권력형 비리는 네,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아예 그 가장 중요했던 게 권력형 네, 비리였는데. 근데 권력형 비리는 없어요. 권력형 비리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찬스, 아빠 찬스만 남았지. 예. 권력형 비리는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랬다든지. 예. 또는 뭐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윤미향 의원 건에 네.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탄받았던 사건은 기소가 대부분 안 됐어요. 예. 예, 이런 건이라든지. 근데 이번에도 보면 뭐 이 언론에 이재명 대표 집에서 몇 억을 싸들고 나가서 은행에다가 넣는 거를 봤다. 예. 뭐 이런 소위 김혜경 씨 법카 사건 예. 제보자라는 분이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죠? 현금 있던 거를 오히려 다 은행에 넣었다는 거. 은행에 넣었다는 건데 그 돈과 대장동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금의 흐름을 못 찾겠으니까 돈의 흐름을 못 찾겠으니까 연기를 피우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이런 방식. 근데 이런 피의 사실 공표가 너무 많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그 전에 그 팩트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거였죠. 무슨 조의금하고 뭐 등등등 어쨌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정한 받았던. 돈이라면 은행에 갖다 놓으면 그런 천하에 그러니까요. 바보죠, 바보. 부정한 그게 부정한 돈이면 그 은행에 갖다 놓으면. 놓으면 그 출처를 얘기할 수 없는 돈을 정치인이 그 예. 은행에다 갖다 바로 집어넣는다는 게 예. 근데 그냥 그 돈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럼 조의금을 누가 계좌이체로 넣는 분이 많진 않죠. 뭐 요새는 있어도 많진 요즘은 않잖아요. 뭐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하기야? 예. 그 현장에 와서 돈 들어주니까 예, 그럼 돈 그게 현금이 들어주니까. 쌓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은행에 넣어야지 집에 놔두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추정컨대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에 뭐 구속영장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돈의 흐름이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는 돈의 흐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또는 김용 전진상에게 갔다는 것도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반증이 뭐냐면 정치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라는 유동규에서 말을 쓰는 김용 정진상에게 간 흐름도 아직까지는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진술만 있는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정진상, 김용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돈의 흐름은 더욱더 또는 돈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돈이 안 갔더라도 공모 공동정범 즉 공모의 정황 같이 공모를 하고 예. 뭐 조폭 두목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김 사장 요즘 뭐 너무 잘 나가나 봐 어떻게 손 좀 한번 봐드려야 되겠네 뭐 서비스 좀 해드려야 되겠네 이런 정도라도 예. 얘기가 오고 갔다는 이런 공모의 정황은 법 판례상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그런 거를 못 찾으니까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비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판례에서도 법전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공범 적시가 안 되니까 정치적 공동체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 공동체는 민주당 당원들이 다 정치적 공동체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민주당 당원 중에 누가 한 명. 신 변호사가 의심하시기에는 공범으로 규정하기가 지금 법적으로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비법적 용어로서 네. 이들의 어떤 공범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그렇습니다. 기술이다. 그런 이 단어 선택으로 보이고요. 예. 저도 나는 못 들어봤는데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예. 정치적 공동체라는 거.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양부남 전 고검장, 지검장 하셨던 특수수사 같이 예. 했던 특수부 검사를 예. 쭉 하다가 고검장으로 퇴임하신
양구남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장한테도 여쭤봤어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거를 보셨습니까? 저는 과문해서 못 봤는데 자기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전혀 법적 용어는 아니군요, 그거는. 예, 비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정치적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보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히든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검찰에서는 저는 배임죄일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배임은 원래부터 그 초기 수사부터 배임 혐의를 하다가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예, 지금까지 1년 말하자면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1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년째 배임 하고 있는데 뇌물 배임 이런 거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은 이재명까지 못 간 거예요. 심지어는 정진상, 김용한테까지도 못 간 거예요. 근데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뇌물 부분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뭐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주로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라고 그 화천대유 지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아직 그 돈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700억, 482억, 뭐 400몇 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거는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그냥 있어요. 이 흐름은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안 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약속은 이제 증언인데. 약속했다. 변화한 증언, 유동규의 변화한 증언, 남욱의 변화한 증언, 거기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아직 안 간 유동규나 남욱은 그런 증언을 하지 않다가 교도소 갔다 나와서 지금 그런 증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입증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물죄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로 공범인 것 같은 프레임을 좀 보여주고 한편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배임 즉 성남 시장으로서 그 개인 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게 했다. 뭐 한 4천억 원 정도 현재까지 수익이고 분양이 끝나면 그거보다 또 더 받을 게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게 했다라는 논리일 텐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크나큰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쪽에서 4천억을 돈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배임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4천억 원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 배임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결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기부터 제가 이 사안을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정리한 어떤 이재명 당시 지사 측 논리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다 관주도로 하고 싶었는데 하도 하여튼 이 어떤 민간 업체한테 넘기면 너무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미리 이익을 확정해서 이거 받을 테니까 그동안은 민간이 다 가져가던 거를 이것만 무조건 우리가 확보하면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진 씨는. 왜냐하면 확정 이익을 안 하고 이익이 나는 거에 따라서 가르자 이러면 과거에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그 논리는 겁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익을 없앱니다. 이익을 없앤다는 거죠. 비용을 막 과대 계산하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관이 가져올 건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해지니까 이익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이익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러니까 이 논리를 깨는 어떤 다른 역의 그 카운터 어떤 논리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오랜 제가 이 대선 때부터 1년 반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논리를 깨는 증거나 어떤 상대 논리를 못 발견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양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깨서 어디 누가 뭐 해서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전부 그 전에 허가의 문제 돈은 50억 클럽 쪽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50억 클럽으로 갔죠. 거기는 돈이 흘렀어요. 실제적으로. 돈이 돌아다녔죠. 근데 이쪽은 돈의 액수는 일단
유동규에서 정진상, 김용까지 간 흐름은 아직까지 말씀하시면 나온 게 없고 나온 게 없어요. 유동규까지는 분명히 먹은 것 같은데 네. 유동규는 태도를 바꿨어요. 본인이 네. 먹었다 그랬다가 정치자가 전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는 너무 분명해요. 동기는 모르지만 분명히 진술을 번복해서 얻을 이익은 분명하죠. 이익이 분명해요. 예. 예. 그런데 그렇다면 1년 반 전의 논리가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이걸 깬 증거나 논리를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예. 쥐고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김만배 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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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판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공소장에 따라서 지금 그 남욱, 정영학, 김만배, 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을 재판을 1년 가까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쪽으로 갔습니다. 예. 돈의 흐름이 예. 저쪽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을 이제 와서 한단 말이야? 1년을 재판을 한 다음에 그렇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공소장을 다 변경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증인 신분했던 거 이거 어떡할 거냐? 기존의 증거를 검증해 왔던 거 재판에서 해왔던 거 그럼 다 다시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부분과 다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공소장 변경이 되면 그 공소장에 맞춰서 다시 재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같은 검찰에서 김태훈 부장, 중앙지검의 김태훈 부장이 할 때랑 예. 지금 강백신 어미진 부장이 할 때랑 이렇게 달라지나? 사건의 성격이 거의 마구 달라졌다 네, 이거군요. 공소장 변경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로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왜 진술이 바뀌냐 이거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재판장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이전에 남욱이 했던 앞에서 보세요. 이전에 남욱 변호사가 앞 재판에서 했던 진술이 있어요. 근데 그 진술이 바뀌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예. 그리고 지금 나와서 하는 진술이 달라요. 그럼 앞에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되냐 또. 이런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굉장히 크고 김만배 씨가 만약 진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앞에 진술이 맞냐 뒤에 진술이 맞냐 판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여튼 지금 제가 신 변호사 설명을 이렇게 들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전에 그 정말 대선판에서 막 서로 싸울 때 그 논리에서 한치라도 벗어난 증거를 좀 빨리 검찰이 확보해서 이 정치판을 좀 정리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그래야지 정상적인 정치가 되고 예. 이걸 또 질질 끌다가 무슨 재판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라를 분명히 좀 정리, 증거와 그 증거 합리적인 어떤 상황의 바탕에서 네. 정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게 지금 얼마 동안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다고 하면 그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그 진술을 그렇습니다. 뒷받침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 이런 같은 거의 유사한 건으로 예전에 박지원, 권노갑 두 사람이 예. 진술이 있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어서 둘 다 기소가 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대북송금 관련해서 예. 진술만 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예.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무죄가 됐죠. 예. 권노갑 씨는 유죄 판결을 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감옥에도 갔어요. 예. 근데 그때는 어떤 정황이 있었냐면 돈을 어느 일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일시에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디 뭐 박스면 박스 어디면 어디 그 돈을 그래서 현금을 뒷자리에 실었는지 트렁크에 실었는지 그 돈이 그 정도 액수가 10,000원권으로 그 정도 액수가 트렁크에 다 실리는지 트렁크를 닫고 차가 갈 수 있는지 그 정도 짐을 싣고 이거 현장 검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여튼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체적 진실을 좀 제발 좀 검찰이 플리즈.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좀 올해가 가기에는 좀 정리를 좀 해서 내년에 진짜 정치가 좀 수사 대신 정치가 좀 바로 정치가 기능하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 또 내년에는 시간이 남다면 50억 클럽 부분도 국민들이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이상하다 한 부분도 이건 어떻게 된 것이라는
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검찰이. 얘기 좀.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